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한국이 소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더욱 드는 건 이렇게 내리꽂히는 드라이브 모드가 거의 페라리 수준이라서 이렇게 인구 궤적이 가버리게 되면 거의 한국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인구 동향 발표, 예전에 이런 지표가 부동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의뢰이 나오는 지표인 줄로 알았는데, 이게 심각한 건 더 이상 생산성에 대한 강력한 포스, 인적 파워라는 자가 발전기를 돌리지 못하는 상태죠. 기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드웨어에서 절단이 나고 있으니까 공급이 이렇게 줄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만들어내는 인적 자원이 없다라는 건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인적 수요도 없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 양방향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 기본 경제 그래프에서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절대값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칫 모든 게 렉이 걸리게 되죠. 특히 부동산은 거의 직격탄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 중에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은 한국 사람의 드림랜드, 그냥 의뢰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집을 꼭 한 채 사야, 이게 또 핀란드 사람들은 사는 동안 집을 한 채 꼭 지어야 한다는 개념과 다른 게, 그만큼 자신의 자산을 아파트라는 자산에 끼워 넣어야 하는 줄 알고 그 험난한 산업구조 현장에서 버텨가면서 부동산 신화를 써내려 왔는데, 이것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먹혀 들어갔죠. 그렇게 엄청난 맷돌을 갈고 갈아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면 이게 재건축, 재개발에 물려서 자산 가치를 거의 수직으로 밀고 올라가는 상승세로, 그만큼 당시에는 이런 수요들이 거의 새카맣게 깔려 있었으니까. 일명 딱지라는 이름의 입주권 피가 거의 두세 배 정도 차익을 가져오는 거, 거의 상식일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 기조에는 수요, 그것도 전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불같은 수요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불꽃 화염으로 타오르던 수요는 이제 촛불 수준으로 주저앉고 있고,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는 거의 극악이죠. 올 들어 3개월 동안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가량이 또 줄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동네에선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긴데요. 이거 거의 한국 사회의 괴멸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인구 지표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으로 출산율은 0.6명으로 내려앉을 것, 불을 보듯 뻔하고요. 출생아 수가 7% 이상 감소, 대신 사망자 수는 7% 이상 증가.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다는 자연적 감소의 전형적인 루트를 보여주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생률 1549명이 감소, 마이너스 7.3% 감소 추세. 특히 서울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나머지 지방은 거의 소멸 수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지난해 1분기부터 감소 추세가 내리꽂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인데 5%씩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을 합계 출산율은 0.76명. 이런 추세면 이제 0.7명도 곧 와장창 깨지게 돼 있고,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에 비해서 7.6% 증가 추세.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자연 감소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OECD 국가 중에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거의 파이가 완전히 깨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다들 국력이라는 근간을 이루는 파워를 인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로봇이 휴머노이드로 나와도 결국엔 인력이 없다면 노동 생산성이라는 경제 구조의 전통적인 톱니바퀴는 멈추고 말 거라는 생각이죠. 이거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한국이 이렇게 역으로 간다는 건 앞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독박을 쓸 만큼 엄청난 하향 추세로 꼬로박힐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연 증가라는 말을 쓰지 못해요. 왜냐?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인구의 무슨 증가? 더하기 빼기만 해도 인구는 계속해서 뒤로 후퇴하고 있는데, 그러니 기본 수요라는 경제 구조에서 가장 후끈거리는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밑불이 거의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인구 통계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찝어주는 건데, 이렇게 인구가 올해부터 아마 눈에 띄게 확 줄어간다라는 체감적인 느낌은 더 들게 될 겁니다. 뭔가 이상하게 불이 붙어야 할 것들이 불이 제대로 붙질 않아. 특히 부동산이 이 정도로 부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한 적도 없죠. 그냥 집값 띄우기 위해서 없는 정책 금리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시장 살리려 했지만 좀처럼 수요가 붙질 않는 거라. 이게 그냥 금리, 미국 쪽에서 기준점을 잡고 틀어지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기본 내 집 마련이라는 수요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엘니뇨 때문에 북극 빙하가 산산조각 떨어져 나가듯이 빙하 아래 육중한 수십 톤의 무게중심들이 다 녹아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골골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웃긴 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정상적으로 빠져야 하는 것도 인위적인 개입도 거의 무색해지리만큼 지금 상승 반등이라는 분위기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결국 데드캣 바운스, 일시적인 조정을 거쳐서 그냥 살짝 꿈틀거렸다가 급격하게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모드로 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당연히 혼인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이너스 5% 이상 감소로 가고 있죠. 일단 집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결혼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등 따시게 누울 수 있는 가족과의 공간을 또 큰 평수 바라지도 않죠. 20평대, 30평대가 서울에선 10억 정도 하니까 결혼이라는 말과 함께 오버랩 되는 게 바로 고분양가. 미친 듯이 집값이 불꽃놀이를 터뜨리면서 보기에는 참 화려하지만 손에 닿지는 않죠. 그러면 그건 축포가 아니라 공갈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가는 와중에도 집값으로 인한 스트레스 거의 그게 달할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가정을 읽어서 나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출을 열어준다 한들 고금리라는 복병이 버티고 목줄을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평생 그 목줄 내가 애완견에게 채워줘야 할 걸 스스로 자신에게 채운다는 것도 끔찍하고, 자기 소득의 몇 배나 되는 대출을 받는 순간 그냥 그렇게 덜커덕 자물쇠가 잠기는 건데, 그래서 결혼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혼자 살아도 넘어야 할 산이 태산인데 여러 식구들 분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가집을 위해서 그 빚 청산하기 위한 여정은 거의 맷돌 돌리고를 해서 자기를 갈아 넣어야 할 지경인데, 그러니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거의 폭탄 떨어지는 소리인데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보고서를 내면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104 정도였는데 이걸 2015년 수준 100으로 낮추게 된다면 출산율은 0.002명이 오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른다는 결과도 좀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정책 보고서에서도 해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 출생률 등등등.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저의 토니바퀴, 인구 구조가 해체되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고 갈 수 있기 위해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집값이다. 집값이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 허들을 낮추기만 한다면 만사가 오케이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 내놓은 정책들, 신혼부부들 위한 특단의 대책, 둔촌주공도 20%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신혼이면 일단 10년 살고 출산 시 20년 거주하게 하는 장기 임대 내놓겠다는 거고, 올해 7월에 둔촌주공 400채 정도, 그리고 잠실 진주도 내놓겠다는 건데, 이런 시도도 좋은 일인데 이게 한계가 많죠. 결국 아무리 이렇게 틈새를 열어놔도 기존 집값이 빠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이런 혜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번개치고 소낙비는 오는데 비닐 우산 딸랑 하나 들고 그 무지막지한 폭우 속을 옷 하나 젖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산 쓰나 마나 다 젖게 돼 있는 겁니다. 고공비행하는 집값이 이렇게 우회로를 틀어준다 한들 결국 복병처럼 뒤를 칠 것이 분명한데, 서울시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 그리고 2명 낳으면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2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를 준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의 골자인데, 애를 낳으면 아파트를 드립니다 라는 골자죠. 서울의 높은 집값 정말 정상적인 궤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런 좋은 정책들도 그냥 무색하게 사그라들 뿐이죠. 결국 2015년 집값이라는 목표 설정, 그리고 여기에 그 수준에 부합할 정도의 집값이
내려가야 하는 것,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들면서 다시 부동산 군부를 떼우기 위한 작업들이 선수들 중심으로 시장 왜곡 현상을 극강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도 보이고, 실제로 실체가 없는 부동산 현상들을 자꾸 지표에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있는데, 정말 조심하셔라. 이제 거의 끝물이죠. 죽은 고양이 꿈틀대면서 껑충 한번 점프하려는 마지막 몸부림 정도?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너무 동요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이렇게 심리전이에요. 어디가 먼저 말리느냐가 관건인데, 여전히 매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고 매수는 느긋합니다. 근데 매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끊임없이 매수세 쿡쿡 찔러서 자극하고 나오는 건데, 이게 전체 부동산 자산 시장이 80%가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걸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강으로 올라간 집값 수준을 보존하려는 심리가 공구리를 치고 계속해서 기존 집값 자체의 하향세를 떠안을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현장을 지표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은 오로지 자기 몫이니까. 누구에게 이걸 맡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구조의 대변화가 만들어내는 수요의 와해 시대는 완전히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 꼭지를 끝물로 만들어 버리고 있고,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로 댐의 물이라는 수위를 끌어올리려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이거 정말 코미디거든. 그렇게 보이기를 바라는 심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절대 댐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수요의 급감을 어느 부동산 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헬리오시티 30평대 또 거래가 올라왔죠. 계속해서 여기는 하락 추세, 고점 대비 3억 6천, 23억 8천에서 20억 2천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풍향계, 지난번 거래에서도 하향 추세, 오늘 올라온 거래도 지금 계속적인 하락으로 붕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20억 선상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죠. 아마 거의 추격 매수가 릴레이식으로 이어질 가능성 큽니다. 매물을 보면 이미 20억 선상 아래로 내려와 있고, 매물이 2,000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전월세 도합 1,500건 정도. 거의 빨리 팔고 나가려는 바쁜 움직임 보이고 있죠. 지금 둔촌주공이 입주권 가격 고점 찍었다고 헬리오시티 무너뜨렸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던데, 정말 웃기는 짬뽕이죠. 전세가가 그리 강하게 버티질 못해. 강동구는 다음 달부터 전세 물량 폭탄이고, 지금 매물도 거의 1,000건에 이르고 있고, 전월세 도합 4,000건에 다다를 정도로 둔촌주공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기저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바쁘다 바빠입니다. 신고가 찍는 아파트를 왜 그렇게 서둘러서 팔려 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게 지금 둔촌주공, 헬리오 둘 다 서울 집값의 기준점이 되는데, 얘네들이 파격적으로 가격대가 확실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움직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상반기 버텼다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엄청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혼조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궤적은 돌이킬 수 없는 집값의 변곡점을 분명히 맞이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통계청 오늘의 발표는 그냥 단순한 인구 지표가 아니라 내일의 부동산 현주소입니다. 한국은행의 충격 발표처럼 집값이 2015년만큼 떨어지는 것이 둔촌주공, 헬리오시티 같은 것도 진입장벽, 곰곰이 따져서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곳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골든타임 올 겁니다. 이래야 부동산 시장에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 꼭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정말 하늘이 밝힌 대로 지금 한국 집값은 충격 그 자체죠. 그 어떤 가능성도 내어주지 않으려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집값이 확실하게 크게 한번 흔들리는 변곡점이 하반기를 거쳐서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헬리오시티, 둔촌주공의 움직임도 잘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